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3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좀 안타깝지만 좀 안 좋았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도 좀 실망스러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 있었고, 삼성전자, 또 ST팜이 홈페이지에 좀 게시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고,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인터넷 연결망 확보 노력 중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에도 위성 인터넷 그 얘기고요. 오늘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어제 좀 못 보여드렸던 그런 기업들하고 해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 요 기업들이 일단 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LX 인터내셔널, 풍산, 라운테크는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이게 예상은 없어요. 예상치가 없어. 작년 2분기랑 그냥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잘 나와서 했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여기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배당을 좀 상향하는 거고,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예상 배당금 만약에 한 5,000원 주면 배당 수익률은 한 4%, 6,000원 주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주주환원도 잘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 슈프리마가 실적 발표했고요. 역시 예상은 없지만 작년보다 잘 나왔고, DLENC도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JVM도 예상을 조금 상회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좀 잘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드반테스트라는 이제 일본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드리고, 이제 보고서로는 하나시스템, 포스코홀딩스, 하나솔루션, 파트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BNK 금융지주, HK이노엔, 삼성 SDI, 삼성 SDS 이제 기업들 실적 내용들이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퀀트 자료입니다. 기업들 이익 전망치나 이런 거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나스닥은 크게는 안 빠졌어요. 미국은 빠져도 적게 빠지고 여전히 견조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급락을 했습니다. 3.3%.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고 회계감사법인이 이제 신뢰성 저하 이유로 회계 감사직 사퇴했어요. 그래서 주가 폭락했습니다. 이제 회계 부정 이슈가 또 터졌고, 일라일리가 비만 치료제 판매 부진. 사실 이게 판매 부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논란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주가 좀 급락했고, 애플 부품주도 코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아이폰 판매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매출이 클라우드입니다. 급증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이제 예상에 못 미쳤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요 이슈로 급락을 했고요. 금리 올랐고, 유가 반등, 금값은 또 올랐습니다. 미국 3분기 GDP가 2.8로 여전히 좋아요. 이게 추세가 1.8이니까 잘 나왔고, 소비도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고요. 근원 PC 물가는 2.8에서 2.2로 3분기 2분기보다 떨어졌죠. 그래서 양호한 성장,
낮아진 물가는 이제 골디락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워낙 지금 뭐 경제 데이터 좋다 보니까 11월에 인하한 다음에 12월은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큰 충격은 이제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죠.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감사 서비스 기업인 언스트 N0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뭐 감사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새로운 감사를 찾겠다고 했는데 이게 4월에 전 직원의 그 회계 위반 관련 고발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8월 공매도 리포트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 다음 수사까지 착수했고 고점 이후 72%나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11월 16일까지 상장 요건 준수하는 뭔가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상폐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런 스파이치 의혹이나 재무제표 제출 지연으로 상폐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쟁사죠. 델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수요 전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주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아이폰 관련 전력칩 제조사 코버가 27% 급락했고 뭐 애플로부터 낮은 한 자릿수 매출 하락을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엔코 테크놀로지도 이제 약간 애플 쪽인데 이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사 때문에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뭐 AMD도 많이 빠졌고요. 애플 관련주 커버 급락했고 알파벳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실적이 좀 뭐 아주 나빴다 이거보다도 기대가 사실 좀 높았거든요. 근데 마운자로 요 매출이 31억 1천만 달러인데 추정치가 워낙 높아요. 그걸 만족을 못했고 그렇게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유통 문제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도매 업체들이 재고를 엄청 쌌나 봐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3분기에 좀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확충을 안 하니까 도매상들이 예상보다 조금 이거 매출이 좀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어쨌든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만력 수요가 이렇게 높은데 도매업체들이 재고 정리를 하면서 더 많은 재고를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좋으면 재고를 더 쌓아야죠. 예, 그냥 쭉쭉 팔리니까. 근데 기존 재고를 팔았다는 거는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가 우리 기대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놨는데 많이 팔릴 줄 알고 그럼 진짜 계속 잘 팔리면 더 쌓아야죠. 예, 쌓아도 계속 이게 재고가 어쨌든 빨리빨리 회수가 되겠죠. 근데 2분기 재고로 3분기 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이게 안 팔리는 건가? 이제 이런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좀 줄이긴 줄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았고 핵심은 뭐 다 좋은데요. 클라우드가 좋았습니다. 클라우드가 33%, 애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AI가 새로운 성장기에 창출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글이 35%, 애저가 33%, 클라우드가 분기에 35% 성장.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메타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다만 일일 사용자 수가 예상이 좀 못 미쳤어요. 33.1억 명인데 32억 9천만 명. 조금 미달했고 자본 지출을 더 늘릴 거래요. 그러니까 투자는 더 많이 할 거다. 기존에 37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근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하면 돈 언제 벌래? 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시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예, AI를 지원하는 환경은 뭐 장사의 혁신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죠. 뭐 그냥 제가 이건 느낀 평가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TSMC하고도 손 잡을 것 같고 HBM3도 공급할 것 같고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수익성 위주 경영할게.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본 저희 그냥 느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HBM3 4분기 중 고객사업 확대 판매 가능하다. 이거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꼭 지켰으면 좋겠고 HBM4는 내년 하반기에 양산. 그래서 하이닉스랑 이제 본격 HBM4는 경쟁할 것 같고요. HBM 파운드리를 경쟁사에 맡길 수 있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HBM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12단짜리죠. 그러면 12단 D램, HBM D램을 쌓죠. 12층으로 이렇게 쌓아요. 맨 밑에 있는 층 있죠. 요거를 로직 다이렉. 요거는 메모리가 아니에요. 비메모리입니다.
요거를 지금 그 TSMC가 요거 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TSMC 맡길 이유가 없죠. 왜냐면 삼성은 파운드를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죠? 그 내용이 이거를 원래 지금 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해요. 하긴 하는데 이 로직도 이거를 이제 하이닉스는 TSMC에 맡긴다고 제가 그때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은 뭐냐면 이 맨 밑에 있는 로직 다 있죠. 저거를 이제 TSMC에 맡길 수도 있다. 예. 저건 사실 이제 비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죠. 경쟁사인데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성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냥 맡기겠다. 지금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이지만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에요. 삼성이 이제 차근차근 해. 나중에 또 하면 되죠. 뭐 TSMC 못 잡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전략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중국 반도체 공급 증가한 것도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중국은 저사양 제품이죠. 그리고 첨단 공정, 선단 공정 위주로 가겠다. 이것도 언급을 했고요. 기존 라인, 증설보단 기존 라인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고, D램은 HBM 생산 집중. 이건 하이닉스도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공급 증가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HBM 많이 해야 되니까. 내년 아쉽게도 스마트폰은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 섹터한테는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자, 백기련 연구원님이 Q&A 한 걸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D램, HBM 생산 판매는 확대하고, 중화권은 이제 모바일 D램이 좀 이제 재고가 쌓이면서 재고 조정할 것 같다. 메모리 반도체는 HBM3 양산 본격화한다. 매출 70% 증가할 것 같다. HBM 사업 편향 어떠냐? 지금 8단, 12단 다 만들어 팔고는 있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엔비디아죠. 네. 그리고 HBM3가 4분기에 50%까지, 지금 10% 초중반인데 4분기 50%.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엔비디아에 넣어야 저게 나오겠죠. 예,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좀 판매 확대는 가능하지 않겠냐 했고, 삼성전자 투자 계획은 이렇게 너무 무리하진 않겠다.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요걸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OLED는 8.6세대 가동률 어떠냐? 26년 이거 애플에 이제 납품할 거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설비 반입 완료했다. 그래서 OLED도 뭐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팜이 110억 규모 상업화형 올리고액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미국 바이오텍사와 110억 규모, 이건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암 올리고 핵산 치료제 2025년 공급 계약분인데, 여기에 이제 110억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럼 495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110억을 추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혈액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신약 2025년 매출 전망치 상향되고, 최근 고지혈증 치료제 올리고 신약 글로벌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해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되어갈 거로 예측되면서 향후 ST팜의 올리고 매출 성장 긍정적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면, 뭐 아마 내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교보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이시죠. 김영렬 센터장님 아세요? 근데 저도 이제 어제 밤에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망하셨어요. 저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방금 여기 혈액암도 나와 있지만 참 무서운 병인데요. 어쨌든 예. 여기 되게 그때 옛날에 3프로에서도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예, 좀 건강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되게 젊으세요. 젊으시고 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좀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예.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좀 해드리면, ST팜이 이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그 심혈관 질환 올리고 신약이 이제 4월에 미국 FDA 신약 승인 신청했으니까 아마 올해 말 전에 아마 상업화 승인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ST팜은 상업화 전에 임상 물량도 공급하고요. 상업화 되면 FDA 승인 받으면 그 물량도 이제 공급을 하는데, FDA 승인 받으면 이제 매출이 훨씬 커지죠.
당연히 이제 상업화 돼서 판매가 시작되니까. 근데 이 RNA 치료제 같은 경우 ST팜이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요런 이제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옛날에 희귀 질환 쪽이었죠. 시장이 작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지혈증 뭐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시장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인터넷 연결망 확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현지 법에 따라, 이게 중국 때문에 스타링크를 공급을 안 하나 봐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만과 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중국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운영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 타이완 정부는 또 유텔셋 원액과 계약을 맺고 위성 인터넷을 제공받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뭐 해저 케이블도 있고 타이완 정부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타이완도 이제 대만도 적외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정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주항공이 너무 중요해요. 이 적외도 위성 인터넷 이거를 그 일론 머스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제공했잖아요.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적외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대만도 이 중요성을 느끼고, 트럼프도 대놓고 칭찬했죠. 적외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대단하다. 대놓고 칭찬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적외도 위성 인터넷, 이걸 6G라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 트럼프 시대가 혹시 온다면 더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좀 우리가 그 공부해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아까 이건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다음 어드반테스트는 뭐 하는 회사냐면 HBM 그 웨이퍼 있죠. 웨이퍼 아직 안 자른 거. 그 웨이퍼 상에서 이제 HBM 제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나 없나 아주 고속 테스트. 그런 테스터 장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술력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D램양 95%. AI용 반도체는 정말 설계가 복잡한데 고성능 검사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드반테스트의 제품이 고정밀, 고효율, 제조 공정에서 테스트 시간이 길어서, 이 테스트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글로벌 최고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약 1.5에서 2억 엔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드반테스트의 HBM 장비는 성능이 매우 좋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 HBM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저렇게 이제 고속 테스트 검사도 있고 여러 테스트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 비싼 장비로 HBM 고속 테스트 외에 버닝 테스트 있죠. 열 테스트, 열과 압력 같은 거 테스트 하거든요. 그것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닝 테스트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체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YC, 이제 SK하이닉스, 얼마 전에 그 공시 보여드렸죠. DI. 이런 기업들이 그 부분을 이제 어쨌든 이제 꽤 차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반테스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고속 테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하거든요. 이런 버닝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버닝 테스트까지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일부 물량 좀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YC나 그 DI 이런 데 또 그 IR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 실적인데 하나 시스템 3분기 실적 좋았어요. 좋았고, 뭐 이렇게 이 천궁투 미사일 있죠. 거기 들어간 레이더, 그런 이제 방산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20%까지. 폴란드 K2 1차 산업, 이제 그
수주 관련해 가지고 요것도 4분기에 일정 부분 매출 인식이 좀 될 거. K2 전차에도 여기 이제 들어가요. 예, 하나 시스템에 이 시스템들이. 네. 뭐 무기를 이렇게 뭐 타격하고 뭐 제가 그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웬만한 무기에는 하나 시스템에 그런 뭐 레이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감지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국내에선 K2 전차 4차 양산 되거든요. 요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천궁2 요거 다기능 레이더를 넣어야 돼요. 요거 양산 사우디 천궁2도 또 그 다음에 이라크까지 있죠.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필리조선소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 이제 인수를 주체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이 나누는데 지분율은 훨씬 높아요. 하나 시스템이. 이거 인수하면 일단 실적은 악영향입니다. 영업손실 7,161만 달러. 예, 잡힌다고 하니까 저게 저 정도면 금액이 거의 1,000억대 되잖아요. 7천만 달러면. 그죠? 7천만 달러면은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이제 그거를 손실로 잡으면 부담되는 거죠. 예. 근데 차라리 이제 그럴 거면 그냥 연내에 다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함정들, 뭐 아니 함정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다양한 이런 이제 그 선박들을 이렇게 수주를 좀 받아놨고요. 예.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그 건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해당 프로젝트들은 그래도 좀 요런 프로젝트들은 수익성이 조금 이제 확보된 물량들이라고 하니까 적자폭은 축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시 연구원님은 일단 수출 비중 18%가 내년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수주도 괜찮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계속해서 이런 이제 수출 비중 올라가고, 예. 레이더 추가 수주, 예. 이런 부분들도 중국 아니 잠깐만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중국 아니죠. 중국에 수출할 리가 없는데. 예. 이건 제가 좀 잠깐만요. 맞아요. 제가 잘못 썼어요. 중동인데 제가 졸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중동 국가 레이더 추가 수주. 예. 중동이죠 당연히.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동의 레이더 그 내용이고요. 현재 순이익 예상치를 보면 어쨌든 이제 그 필리조선소 그것 때문에 조금 추정치를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마이너스 11% 낮췄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필리조선소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필리조선소는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니고 미국 정부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저는 인수하면 긍정적으로 봐요.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그룹이 그 군함 안에 하나 시스템의 장비들도 탑재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함 짓는 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이.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는데 물론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인수에 성공한다면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좀 새로운 또 시장에 진출하니까. 그리고 또 이 하나 시스템은 또 인공위성도 만들고 있고 또 평판형 안테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관련한 사업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냐. 다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필리조선소 부분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읽어본 결과 인내가 필요해요. 뭐 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뭐 여기서 이미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감소했고요. 기대에도 못 미쳤고 철강은 그냥 유지 정도 하고 있고 리튬이나 이런 사업에서 아직은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죠. 내년에 이제 양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자폭은 확대 중이지만 좋은 품질 또 적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래 이익 추정치 상향 잠재력은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을 보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6년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양산하고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 늘어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2분기와 다를 바 없다. 3분기도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사업은 아직은 회복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회복하지 않겠냐. 포스코가 인도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투에선 인도에 120억 달러 투입해서 2005년부터 제철소 추진했는데 무산됐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네요. 인도 프로젝트. 근데 인도가 성장하니까 뭐 거기에 합작회사 형태로 예, 추진을 하고 또 2차 전지 소재 등의 철강의 사업도 포함한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면 좋지 않겠냐. 인도는 철강 수요가 증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어둡지만 주가는 안 좋은 걸 반영했고 또 철강도 내년에 뭐 중국이 부양책 쓰면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리튬도 26년부터 기대를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 한 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안 좋았고 다만 이제 적자는 줄고 있어요. 방향을 보면. 그래서 그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윤재성 연구원님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 4분기 영업이익도 여전히 적자. 근데 시장은 흑자 전환 예상하는데 윤재성 연구원님은 좀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중립 의견 여전히 유지했고 태양광 모듈 이제 출하하는 부분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10기가와트에서 8기가까지. 그래서 올라가려면 미국 내 재고 소진 끝나고 가격이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값이 오르는 걸 봐야 된대요. 일단. 그리고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를 해야죠. IRA 보조금 지급 중단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그런 좀 부분들을 계속 해줘야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럴 때 투자 의견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 미래에셋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일단 아까 여기 나왔던 내용처럼 모듈 출하량 가이던스를 낮췄죠. 그리고 공장 지금 완공 시점이 좀 밀리고 있나 봐요. 저 카터스비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다만 4분기를 되게 좋게 봅니다. 1279억이나 흑자 볼 것 같아요. 시장 기대보다 크게 상회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발전 자산 그 매각 대금 때문인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모듈 사업입니다. 모듈을 마이너스 385억 적자로 지금 예상했죠. 근데 윤재성 연구원님은 이 모듈 부분을요 너무 차이가 심하죠. 2,400억이에요. 누구 말을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한쪽은 모듈, 왜냐하면 저 모듈이 핵심이거든요. 저게 2,400억이나 적자. 여기는 385. 간격이 너무 큽니다. 예. 어쨌든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미국 사업이 어쨌든 돌아서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고 중국을 계속 규제해주면 좋은 거죠. 예. 주가는 악재를 선반영했지만 또 대선도 있으니까 조금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파트로는 3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가 좀 아쉽고요. 삼성의 아까 실적 발표 보셨죠? 스마트폰 큰 성장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전방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아니 실적은 좋아요. 매 분기 좋은 실적을 내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왜냐면 전방 산업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실적 냈고 그러나 올해 전체 주당 순이익은 좀 하향 조정했고요.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상태.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외에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센서 모듈, 전장용 카메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담배 이런 것들은 매출 비중 늘어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업인 여기에 좀 정체되는 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실적 좋았던 건 그 갤럭시 워치 7에 들어가는 심박 온도 센서 모듈 이거 공급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또 갤럭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 모듈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공급되면서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주가는 싸고 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가격은. 근데 뭔가 그 매분기 꾸준히 한 실적도 강점인데 전방산업이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제한됐고 투자들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좀 시간이 아직은 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숫자는 잘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합병 이후 최대 수익성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미얀마 가스전 유지 보수로 물량 감소 있었지만 세넥스 가스전 물량이 증가한 부분이 유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다만 4분기는 조금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12월에 밸류업 발표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저기 이제 대왕고래 저 울산 쪽에 시추 사업 참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편안한 투자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미얀마 유지 보수 따른 이제 판매 부진도 아마 회복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제 그 모터 있죠.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도 수익성 좀 회복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시간은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에너지와 시추 탐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죠.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좀 주가는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뭐 포스코그룹 갈 때 워낙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조금은 좀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도 뭐 큰 변화 없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이 어쨌든 에너지 사업도 하고 시추 사업도 하는 그런 회사죠. 어쨌든 이번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망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는 계속 좀 매분기 실적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좀 아쉽게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3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급락해 버렸죠. 건설 쪽이 안 좋았고요. 바이오 쪽은 또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으니까 식자재 유통 쪽은 또 괜찮았고요. 건설은 감소. 하이테크 공사 어디겠어요? 삼성전자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게 물산하고 삼성 E&A에 영향을 실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수주도 부진합니다. 연간 목표치의 57%밖에 달성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주 환원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KB증권에서도 관계사 투자 속도 조절. 여기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주주 환원 확대 여부를 좀 지켜보자. 주주 환원 여부가 자사주 전량 소각은 하기로 했는데 뭐 추가적인 그런 주주 환원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주가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좀 또 실적 좋아지고 그러면은 또 조금씩은 회복될 텐데 어쨌든 지금 삼성 E&A처럼 삼성그룹의 수주를 받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 주가에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럴 때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주가에서 도망가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더 인내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BNK 금융주주는 뭐 저평가될 이유 없다. 이제 주주 환원도 잘하고 있고요. 실적도 역사적 최대 실적을 냈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전체로 주주 환원도 긍정적이고 PBR 0.3배밖에 안 되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내년에 올해보다는 2배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배당 수익률만 7% 정도 지금 나올 걸로 보니까 충분히 그런 점에서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안 좋을 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주가 막 빠지고 막 이럴 때 오를 때는 말고요. HK이노에는 조금 주춤했다. 그러나 목표 주가 오히려 올렸습니다. K캡은 성장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생산 설비 교체 영향 때문에 출하량은 좀 감소했고요. 순환기 당뇨 도입 품목이 성장했지만 의료계 파업 때문에 수액제 있죠. 여기가 좀 아쉬웠고 숙취 해소제도 경쟁이 되게 지금 심하대요. 그래서 좀 매출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K캡 미국의 임상의 비미란성 여기 위에 염증이 없는 거 미란성은 염증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내년에 5월 초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결과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비미란성 요게 나오면 FDA 신청을 할 거고 또 유럽 항공계약도 내년에 가셔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파업 종료하면 수액 부문 성장은 좀 가속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부터 숙취해소제 인체적용 시험 결과 숙취해소제 인체적용 시험 결과 이제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제품들의 연내 매출 극대화 전략에 영향을 좀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기업들은 25년 되기 전에 미리 좀 팔자. 그래서 매출을 막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겠죠. 근데 HK이노이는 임상 데이터를 이런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내년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내년엔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핵심은 HK이노이는 미국의 비미란성 K캡 임상 결과가 내년에 나올 때 어떤 결과 나올지 FDA 승인 가능할지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요. 뭐 세 가지 모멘텀 비미란성 삼상 데이터 확보 미국 K캡 요거 성공 여부 유럽에도 이제 K캡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강화하는 거 연구 개발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자 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보고 어쨌든 좀 적립식으로 보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실적 안 좋았습니다. 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죠. 뭐 배터리주도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거보다도 더 부진했고요.
김현수 연구원님은 일단 ESS는 괜찮았어요.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좋았는데 소형 전지, 각형 한마디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다만 ESS는 좋다. 그러니까 이 삼성 SDI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PER도 14배니까 그게 비싸진 않다. 그리고 근데 김철균 연구원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 갈 길 간다. ESS 4680 배터리 뭐 이런 폴리머에서 각형 전환 프로젝트들이 이어지면서 지속 수주를 좀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벌어졌던 점유율 격차도 축소되기 시작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S 사업이 영업이익률이 12%까지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ESS 중국 배터리는 이제 규제 들어가거든요. 관세부가. 그런 거 감안하면 삼성 SDI 경쟁력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해 넥스트 에라에서 수주 받았죠. 저 발전 회사로부터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를 보면 성장 여력은 높은데 전기차가 언제 턴이 가느냐. 근데 전기차도 결국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문제 아닌가. 회복은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는 실적 좋았습니다. 예, 클라우드가 그냥 실적으로 보여줬어요. AI 쪽에서 클라우드 매출액이 무려 35%. 예, CSP, MSP. 그러니까 MSP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고 CSP는 마치 그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예, MSP는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예, 그 서비스를 이제 중간에서 조절해주는. 아, 당신 회사에는 이런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CSP는 직접 공급을 해주는 거죠, 클라우드. 핵심은 그래서 이제 CSP 이쪽이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AI랑 이제 그 잘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성과물이 잘 나오고 있다. 실적 발표에서도 전력요금 인상이나 설비 투자 집행이 지연됐고 인건비 이슈가 있는데 그럼에도 외형 성장이 있으니까 4분기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GPU가 효자다 뭐 이런 내용인데 클라우드 가운데 CSP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를 기업들한테 제공해주고 돈 받는 거죠. 예. 클라우드 구축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 SDS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AI 하려면 클라우드로 GPU가 고성능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필요한 GPU를. 네. GPU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판매도 계획대로 확대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26개사의 패브릭스, 9개사의 브리티 코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적용이 완료됐던. 이게 이제 삼성 SDS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 AI 기반의 이제 어쨌든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숫자도 좋았고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다만 남은 건 주주환원 5조 원 현금 갖고 있거든 순양과. 이거 어떻게 할지가 좀 제발 주주들한테 좀 돌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퀀트 쪽인데 1개월 영업이익 최근 예상치가 3개월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은 상위 종목 그게 이스페타시스, 일진전기, 파마리서치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예상 그 상단을 돌파한 거 현대모비스, 강원랜드, JB금융지주입니다. 최대 실적 2011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때보다 주가가 지금 밑에 있는 거. 실적은 최대인데 주가는 최고가 아닌 거. 그게 KT, 현대차, 한국항공우주고요. 진짜 모멘텀을 이제 보유한 종목이라 그래서 예, 하이브 이제 삼성전기 이제 오리온, LS에코에너지. 그러니까 이 진짜 모멘텀은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가장 안 좋은 실적 있죠. 그러니까 뭐 올해 가장 안 좋은 실적이 그 뭐 있다면 내년에 어쨌든 아니 제가 이거를 저도 이거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 내년에 예를 들면 그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 사이다. 예를 들면 그럼 100억이 저점이죠. 200억이 최고점이죠. 근데 이 낮은 100억이 올해 최고 있죠. 올해 최고가 만약에 80억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장 낮은 수치가 올해 최고 수치보다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짜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의 합산 성장률, 앞으로의 합산 3년 성장률 비교했을 때 이게 높은 거. 예, 앞으로가 ISC랑 코스맥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거의 다 했고 이제 뭐 전자공시만 어제 그 전자공시 중에 한전 KPS가 그 수주가 있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요거 이 정비하는 회사죠.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신한울 이제 아마 그 맞나요? 그 이제 원전 뭐 착공하는 데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전 수명이 있는데 그게 되면 가동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존 원전들을 수명이 지나도 계속 운전하면 한전 KPS가 좋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기존 원전들을 계속 이제 그 정비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예. SK바이오팜이 자회사 미국 법인입니다. 미국의 유통사예요. 여기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죠. 처방이 되는 거죠. 미국에 그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그래서 여기에 공급했다는 건 또 예. 그만큼 지금 매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백광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공장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기간이 엄청 길어요. 2030년까지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7,500억. 자기 자본 351%. 이 회사가 뭐 하냐면 고순도 염화수소 만드는데 아마 이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 식각 있죠. 식각과 세정 공정에 이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인지 아시죠? 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셨는데 합병한다고 합니다. 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하나비전이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특산품 중국의 하이크비전이라는 CCTV의 경쟁사예요. 중국 거 못 쓰게 하니까 한마디로 우리 감시 카메라 있죠? CCTV 그거 만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예, 그 회사를 작년에 914억 벌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합병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는 또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즈의 한 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합병 공시가 있었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내부자 매수가 있었는데 참 요새 둘 다 주가 안 좋죠. 그래서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여기 P&H테크는 2만주 6,863원에 현소영 대표가 매수를 했고요. 삼성 E&A는 정용석 상무가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끝났고 코스닥은 좋았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한국 뭐가 문제죠 이게? 예, 정말 안 됩니다. 코스닥은 간신히 이제 막판에 좀 회복돼서 오늘은 오랜만에 거래대금 5조 원 넘었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 주식 뭐 8천억을 파니 방법이 없네요. 정말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온디바이스 AI도 좋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도 좋았고, 뭐 테크인 같은 HBM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도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좀 회복이 됐고, 예. 2차 전지는 LFP 배터리 쪽인데 LNF가 오늘 좋았습니다. 우주항공주들도 최근에 분위기 좋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세트르가이가 8%, 인텔리언테크 이거 왜 올라가는지는 아시죠? 제가 트럼프죠, 트럼프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HBM도 올라갔고, 뭐 통신 장비도 오늘 좀 오른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는 근데 여기 인공위성 쪽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백화점주 일부 오늘은 오랜만. 근데 자회사 지누스가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실적도.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카지노 GKL이 오늘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도 오늘은 코미코 어제 좀 물어보셨죠. 근데 오늘은 좀 6% 가까이 반등을 해줬고, 뭐 삼성물산 안 좋았고, 네. 한전 뭐 약간 좀 반등해줬고요. 그리고 네. 원전주는 오늘 왜 빠졌냐면 체코에서
수주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고 있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일단 계약 보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일단 아직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건설주는 오늘 삼성물산이 그런다고 저렇게 실적이 아주 망가진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이제 그거죠. 오늘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렸고 삼성전자도 안 좋은 데다가 수주까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물량을 원래 또 밸류 기대주인데 오늘 좀 주가는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2차 전지는 오늘 삼성 SDI가 실적 때문에 뭐 그렇다고 아주 나쁜 실적까지는 아닌데 안 좋았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또 하루 만에 빠졌고 암호화폐도 좀 빠져버렸습니다. 하루를 못 가네요. 참 이게 기업들이 연속 상승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올랐고 사실은 이것도 좀 아쉽죠. 아까 장중에 한 2-3% 급등하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요. 밸류업주도 오늘 다 급락했습니다. KB금융, 뭐 신한지주, 삼성물산, 하나금융까지 다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쪽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삼성물산이 실적도 있지만 밸류업 관련주죠. 근데 거기가 오늘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아까 원전 악재가 좀 있었고 삼성 SDS도 실적 좋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좋은 실적이거든요. 왜 빠지는 거죠?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여기도 아니 실적이 그러니까 뭐 안 좋아서 빠지면 뭐 우리가 뭐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럴 수 있는데 외국인이 그냥 9만 줄 때려버리네요. 저거는 좀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마디로 코스피를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렸어요. 오늘 또 10월 또 말일날 하여튼 좀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좀 줄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린솔루션도 좀 안 좋았고요. 반면 LNF 좋았고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좀 올라갔고요. 삼천당 제약, 흡프스프, 반도체 그래도 소부장이 좋았어요. ST팜도 다시 10만원 넘어갔습니다. HK이노인도 오늘 5%.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코스피랑 코스닥은 정반대로 분위기가 흘러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모처럼 좀 더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정말 뭐 우리나라는 뭐가 이게 한쪽 좋으면 또 한쪽은 안 좋고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또 10월 말일 날 뭐 리밸런싱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외국인이 좀 급격하게 좀 비중을 좀 막판에 정리해 버렸죠. 그런 물량들은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제 11월이니까 11월 12월에 전통적으로 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한번 그런 것들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음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장 매일매일 힘든 장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